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너무 덥고 햇볕이 강해서 사실 저도 모자를 잘 안 쓰는데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화상이 너무 따가워서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잠깐 썼습니다. 예, 정치검찰 타도 그리고 민주회복 또 민생 평화를 위해서 함께 행동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고맙고 든든합니다. 저희는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또 이렇게 많은 뜻 있는 뉴미디어 채널들과 또 우리 송영길 대책위와 사자TV와 내조양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이곳에 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혹한이 몰아쳐도 저희가 할 일을 해야죠.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선배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또 우리보다 더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님들이 동학농민혁명으로 항일무장투쟁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세계체장에 피땀 흘린 노동으로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엄청난 교육으로 이만큼 민주주의와 국민경제를 발전시켜놨는데 남북분단이라는 족쇄를 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북한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대화하고 평화적 안정적 한반도 상황 관리를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풍전대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전대화 위기의 정점에 정치검찰 독재 정권이 그 정적들을 불법으로 부당하게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끝없이 보복 기소를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송영길 전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조국 대표님, 최강욱 전 의원님 얼마나 많은 지금도 수모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걸 생각하면 아무리 더워도 혹한이어도 모여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민주 민생 평화의 지도자들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앞장서 회복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분들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회복하는 일과 송영길을 지키고 연대하는 일이 다른 길이 아닙니다. 한 길입니다. 맞죠? 네. 정치검찰 독재 정권의 불법 부당한 탄압을 분쇄해야지 그래야 민주민생 평화도 살아내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민생 평화를 살리는 길에 정치검찰 독재를 물리치는 것은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큰 함성으로 송영길 대책위에 매주 금요일만 열리는 정치검찰 타도를 위한 금요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요즘에 살다 서울 하늘에서 수도권 하늘에서 오물이 떨어지고 똥이 떨어지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탄핵이 평화다라는 피켓을 저는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탄핵이 민생이요, 탄핵이 평화요, 탄핵이 민주요, 탄핵이 정치검찰 독재 타도겠죠. 그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송영길 대책위와 또 정치검찰 독재 타도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채양명주 시민연대의 박승봉 목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사무총장이고 또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동 성장 지하철 6호선 한강역 2번 한남트락에서 오늘로 145일째 농성을 지키다가 오늘 또 금요 집회가 있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름을 맞이해서 오늘 가장 시원하답니다. 33도랍니다. 이 정도면 껌값이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오늘 또 김건희가 저쪽 중앙아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온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빵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행기 좀 타자. 그 비행기에 맛있는 거 많대잖아요. 술도 고급이지, 먹는 것도 최고급이지. 그래서 아마 비행기 타고 싶어서 지난 150일 동안 한 번도 못 나갔던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오고 있답니다. 근데 김건희의 구속과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파면은 이제 곧 실현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전에는 면도하고 왔는데 오늘은 수염을 좀 길렀습니다. 왜? 180일 안에는 김건희를 구속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보다 굳은 의지와 결연한 각오로 수염은 안 깎고 제가 더욱더 무섭게 질타하기 위해서 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여러분들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왔는데 이번주에 훨씬 표정들이 밝고 좋습니다. 왜 밝고 좋지요? 이럴 때는 송영길 해야지. 왜 밝고 좋지요? 네, 우리의 위대한 전사가 다시 우리의 싸움터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송영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3초간 함성 시작! 네, 오늘은 제가 다른 우리 말씀하실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또 내용도 훌륭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어제입니다. 어제 소통관에서 제가 언론개혁 입법하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2차 양명조 특검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국정조사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어떻게 제가 어제 했는데 오늘 아침 뜩해서. 근데 또 하나는 언론을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언론을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됩니다. 언론을 개혁해서 다시는 언론이 애국민주 시민의 뜻과 그의 마음과 그의 지혜에 반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귀를 틀어막고 입을 봉하고 손발에 족쇄를 채우는 그런 언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언론에 한 해 수백억의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전 국민에게 언론 파우처를 주어서 여기 앞에 있는 레전드 미디어들에게 기꺼이 자기 파우처를 던져주게 되면 이 언론도 독립 언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언론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조중동에게 한 해 수백억의 돈을 우리가 던져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쓰레기에게, 그런 기생충에게, 그런 흡혈귀들에게 우리의 돈을 더 이상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원칙 4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을 없애야 됩니다. 단 한 건만이라도 왜곡 보도하고 호도하고 거짓 사기 날조했으면 수천억의 벌금을 물게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기사를 쓴 놈, 그 기사를 데스킹한 놈, 그리고 그 기자와 데스크를 임명한 언론 사주놈까지 싸그리 징벌적 배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되면 거짓과 날조, 사기극에 익숙한 언론이 이제 받아쓰기 못합니다. 취재할 수밖에 없고 탐사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언론입니다. 애국민주 시민의 아픔과 그들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언론, 그래서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지난 10년 동안 한 일을 다 소급 적용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보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왜곡 보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까? 맞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으면 뭐가 있겠죠? 세 번째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는데 이것이 2년 후고 10년 후고 20년 후고 만약 그것이 마치게 되면 그 사실이 밝히게 되면 그 언론사와 그 데스크와 그리고 그 기자는 10년이 지나도 참담하게 배상하고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언론의 주인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주권자의 손아귀에 의해서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와 견제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 관련 재판은 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검사 독재, 검찰 탄압, 규탄 이거 있잖아요.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검찰청 있잖아요. 이거 행안부 그 외청 아닙니까? 그렇죠? 이 외청이야. 이게 얘네 얘 사법 집단도 아니고 얘네 아무것도 아니야. 검사야 검사. 검사는 뭐냐? 칼 쓰는 놈이 아니고 펜으로 검사하는 거. 검수. 그 사람이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예? 수사하지 말라. 그리고 검찰청 아니고 기소청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언론을 개혁하고 언론이 다시는 국민의 뜻에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힘차게 같이 싸워 주실 거죠?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네, 여러분 또 다른 투쟁 현장에서 늘 함께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박승모 목사님 10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모 목사님께서 명연설을 하는 사이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기 계시네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오십니다. 오늘 사실 특집 집회입니다. 송영일 대표님께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최재형 목사님도 오셨네요. 최재형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어제도 고발당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하고 오셨는데 사실 저도 나경원한테 고발당해서 오늘 아침에 노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죽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분들이 다 조사받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추승우 전 서울시의원님도 오셨고요. 저쪽에 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송영길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재미, 평화, 민주운동가 하면 요즘 최재형 목사님을 떠올리지만 사실 미국과 해외에는 아주 유서 깊은 우리 민주, 평화, 통일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재미 민주포럼에 미주 민주참여 포럼인데요. 저도 미국에도 여러 NGO들이 있어서 재미 NGO가 있는데 재미교포 NGO가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의 최강철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미국에서 오신 최강철 선생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최강철은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미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 법안을 주도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고 하원 아시아 태평양 분야 특히 한반도 평화에 아주 관심이 많은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서 여러가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인데 특별히 오셨습니다. 박수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광철입니다. 어제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 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전화를 드렸다가 이렇게 금요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고 또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는 제가 지난 8년 10년 동안 본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외교 역량이십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께서 외통위원장을 하실 때 미 연방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한 일주일 정도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처럼 뛰어난 식견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끈기를 가지신 분을 제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이제 야당이 192명이지요. 175명, 19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배정 파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11개 상임위를 우선 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상이 보여요. 거기에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의 한반도 평화를 보는 마인드셋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가 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에 계신 민주당 야권조차도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서 너무 뒷전입니다. 우리 현 윤석열 정부의 웨퍼나이즈된 사법권을 사유화한 그러한 정책으로 송영길 대표 같은 훌륭한 자산을 죽이고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한반도 평화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권이 그 외통위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긴급하게 기고글을 하나 쓰고 왔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다시 이 사법 위기, 사법 조작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의 한반도 평화의 평화 공공외교에 중심이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송영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미 연방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북을 보는 시각, 한반도 이슈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네오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의 노력 속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법안을 미국의 브렛 셔먼 의원께서 발의해서 앤디 김 의원이 지지하고 공화당 의원 3명을 포함해서 42명의 연방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발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됩니까? 미국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방미하고 의회를 방문하지만 한반도 평화 법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의원들하고 와서 사진 찍고 순방을 하고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송영길 대표께서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끝까지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260만 동포들과 함께 해외의 800만 동포들과 함께 힘차게 싸우고 지혜롭게 임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알차네. 저기 미국에서 어저께 들어오셨는데 금요 집회 이렇게 나오시기 쉽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최강철 대표에게 큰 박수와 연대의 함성 부탁드립니다. 예, 대표님은 좀 이따가 또 오실 거니까 일단 저쪽에서 최재형 목사님과 말씀 나누시고. 우리 최강철 동지가 문재인 정부 때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우리 재미노폴 열심히 뛰었는데 윤석열 되자마자 석동현한테 잘렸죠. 아이고 참이. 전현희 위원장 계시지만 제가 1호로 잘렸어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보다 더 먼저 더 많은 탄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끝까지 집회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정말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맹활약하는 분입니다. 민주당이
바로 저분의 전투력을 좀 더 배워야 되고 범야권이 저분의 지략을 좀 더 배워야 됩니다.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 박진영! 박진영 화이팅! 그 유튜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그 제 이야기가 진짜 좀 제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죄송해서 미안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시사평론하면서 당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정치평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송영길 대표 검찰 탄압 자리에 나오지 않는지 참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마음을 여러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행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수완박법 이른바 우리는 검찰개혁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거는 검찰에서 다루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여기에 등을 오욕하여 송영길 대표 수사를 검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 법을 진심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간담회라도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법 왜곡죄를 이야기합니다. 검찰 그리고 재판부에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나치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의 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잡혀갈 때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노조원들이 잡혀갈 때 나는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내가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잡혀갈 때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범야권은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는 송영길 대표를 지키는 이 자리에 범야권이 함께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께서 부원장님으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당원으로 또 민주시민으로 또 시사평론가로 민주당에는 범야권이 되어야 될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한 일련의 탄압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고 투쟁 강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쭉 지켜본 거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이재명을 죽이고 조국을 죽이고 최강욱을 죽이던 세력들이 이제는 전국을 또 국면을 전환하고 또 하나의 야권 지도자인 송영길을 죽여서 정치검찰 독재를 완성하고 민주민생 평화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별건 수사와 불법 부당한 수사를 자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최소한 송영길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검찰 독재 정권의 윤석열 한동훈 세력 일당의 그런 부당한 짓거리는 지적을 해줘야죠. 조국은 부당하고 송영길은 괜찮고 이재명은 부당하고 송영길은 괜찮고 최강욱은 부당하고 송영길은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만 일관되게 정치검찰은 범야권 진보 세력으로서 그들이 가진 상징성 그들이 가진 대표성을 탄압하고 짓밟고 보복해서 결국 완전히 이 땅의 민주민생 평화세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이승만도 무너뜨리고 박정희도 몰아내고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에 보내는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도 항쟁으로 무너뜨리고 감옥에 보는 우리 국민들이 저 비열한 정치검찰 작태 농간에 놀아날 국민들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헷갈리고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고 잘 몰라서 속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조그만 공부해보면 금방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 집단의 만행이고 농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렇게 벌써 20명 가까이 여기에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래서 소중하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끝까지 정치검찰 독재 타도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날 5시로 할지 앞으로는 뭐 저녁 차라리 7시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한번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 하는 집회형식 말고 송영길 대표님은 다 같이 라운드 테이블로 앉아갖고 토크쇼처럼 자유롭게 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번 다음 주부터는 기획을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속 와주신 시민 여러분, 뉴미디어 채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말씀은 전 대한노무사협회 회장을 2번 역임하셨고 또 우리 송영길 대책위 민생경제연구소 곳곳에서 맹활약 하시는 박영기 노무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전 한국국민노무사 회장 민주노무사 박영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김건희 어디가 있어요? 놀러 네. 중앙아시아. 예, 기원전에는 거기가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아주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캄비세스 왕이라고. 이분이 유명한 처결을 해요. 어떤 사람을 처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 윤석열, 한동훈 이 정치검찰처럼 힘없는 사람은 처벌하고 힘 있는 사람은 눈 감아주고 비리, 부패로 얼룩진 판관을 어떻게 처벌하냐면 그 살갗을 벗겨서 예, 껍데기를 벗기는 처벌을 합니다. 예, 정치검찰. 그리고 진짜 우리 억울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자기 편이 아니면 비 오는 날 먼지털이 하듯이 다 털어서 범죄자로 꼭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편은 김건희를 비롯하여 한없이 관대하고 무조건 덮는 이런 비리 검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캄비세스 왕처럼 살갗을 벗기는 그런 처벌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가 있으니 꼭 배워라. 우리 그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네. 그 판관 이름은 시삼네스였습니다. 이 시삼네스의 살갗을 벗겨서 그 살로 의자를 만들어요. 그 의자에 시삼네스의 아들이 앉아서 판결을 하도록 또 벌을 내립니다. 대대로 우리 이렇게 내로남불, 자기 편에는 관없이 관대하고 우리 민주진영에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압수하고 수색하고 구속하는 이 무도한 검찰 정권 반드시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난 총선에 한번 도전했습니다. 그때 제1공약이 검찰청법 폐지를 첫 번째 입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대검찰청법 폐지하고 바로 기소청, 수사청 분리해서 우리 검찰 지금 규탄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각을 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데모할 때는 전두환, 노태우 각을 뜨자 이런 투쟁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각을 뜨자가 뭐죠? 네, 캄비세스 왕이 시삼네스를 처벌한 것처럼 피부를 살갗을 벗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구호로 정리할 테니 마지막은 각을 뜨자 세 번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송영길 대표와 함께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 각을 뜨자! 각을 뜨자! 감사합니다. 와우, 저 대한노무사 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신 중도 온건 보수 인사 박영기 노무사님이 표현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정치검찰 독재 정권의 만행이 심하면, 물론 상징적 표현이겠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에 나왔다 사라진 각을 뜨자라는 구호가 나왔겠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큰 소리 지르면 저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에게 드린다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정치검찰 잘 들어봐라. 오죽하면 대한노무사회장이 와가지고 정치검찰 각을 뜨자고 그러겠느냐. 상징적인 표현이고 살벌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심이다라고 한번 소리 지르고 싶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네 번째 말씀. 오늘은 송영일 대표님과 그동안 20회를 20번 가까이 지켜온 시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대하려고 달렸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우리 민주당의 또 범야권 진보 세력의 최고의 농업, 농민, 농촌 전문가, 식량 전문가 백혜숙 푸르당TV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동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심상치 않으면 우리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 경제가 폭망하듯이 우리 서민의 삶도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금사과, 금대파, 대파 총선 치렀죠? 네, 올해도 이렇게 날씨가 심상치 않은 걸 보니 금사과 대란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민, 농민들은 또 파탄에 빠지고 그 사이에서 유통 재벌 기업들만 줍줍줍 돈 줍고 배만 불리는 그런 체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폭망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때문입니다. 이 윤석열이 저지른 이 경제 폭망, 지금 살펴보면은 우리 서민들은 소득이 저하돼서 쓸 돈이 없습니다. 서민들 60% 가까이가 버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대부분이 30% 이상을 식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삶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실질 임금 소득이 낮아졌는데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 경제하고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경제 폭망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윤석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자! 이렇게 우리 취약계층 서민들 삶 어려워지고 우리 노동자들의 투명 지갑 얇아지고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 살기 너무너무 어렵죠. 소상공인들이 지금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점점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에 떨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 곧 무너집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다음 정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누구일까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입법부에는 전문위원이 입법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출되지 않는 권력, 검찰 독재 선출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출되지 않는, 국민이 선출되지 않은 이런 독재 검찰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겨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정권을 준비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공부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타도에서 경제 살리자! 감사합니다. 백혜숙!
예, 항상 이 집회로 오면 이 명사들이 발언할 때 일반 시민들의 명사들이 반대한 누구가 발언하는가는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주제는 없었는데 국회 각 상임마다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국회직도 있고 심지어 법사위 같은 거는 검찰, 정치검찰 이자들이 파견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당장 선출되지 않는 권력,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검찰과 일부 전문위원과 또 김건희 비선, 무속 비리 비선 세력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 날이 더운데 오늘 연사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 짧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이분 말씀 들어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 중에도 저희들을 보고 응원해주고 하신 분들이 방금 많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 집단, 탐욕스러운 비리비선 집단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저께는 최상병 어머님의 편지가 전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고, 오늘은 박정훈 당장님뿐만 아니라 이모 중령님이 얼굴을 공개하고 최상병과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주변에 계신 양심적 법조인들과 공무원들도 이제 윤석열 다들 함께 해주십시오. 이분이 미국에서까지 와서 지금 미국으로도 못 돌아가고 1년 가까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송영일 대표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하시겠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송 대표님이 감옥 안팎에서 저희들이 큰 투쟁을 이끌어 주셨다면 최재형 목사님이 그 정도의 무게로 미국과 한국을 오고하면서 엄청난 투쟁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을 한꺼번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사님을 방송으로만 보고 오늘 직접 뵌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때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고 오늘 여기 좀 나와주세요 했더니 또 흔쾌히 시간을 조정해서 나와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검찰에 불려다니고 미국에서 잘 또 예쁜 두 딸과 또 사모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분을 참지 못해서 또 이러한 이거를 밝히고 그러면 정말 귀찮은 일인데 그걸 마땅히 감당하겠다고 나와 계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최근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뉴미디어 대한언론이라고 하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영등포 경찰서를 출두했는데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를 남발을 했습니다. 김건희 측에서, 국힘당에서, 그리고 보수 단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발을 해서 제가 귀찮게 출두해서 거기에 관한 소명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제 귀국하면 제가 기자회견에서 어제 포토라인에서 밝혔듯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김건희 씨는 포토라인에 서고, 그래야 정의사회고, 그래야 본인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총장 시절 짓거린 말들, 대통령 시절에 했던 그런 말들이 다 신뢰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준 선물이 국가 정상들이 주는 국가 기록물로 분류됐다고 하는 말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상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상들이 주는 선물로 분류돼서 국가 기록물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 나도 이참에 미국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한국 여기에서 국적을 포기하고 뭐 대선에 출마 한번 해볼까? 이런 황당한 망측한 생각까지도 제가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마지막 이제 퇴진의 길목, 탄핵의 길목에 서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고지가 저기 바로 앞에 보이니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더 싸워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지난 총선 때 송영길 이 대표님이 창당을 한 소나무당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이분이 창당한 정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세상이 정치 구도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작은 미약한 힘이지만 광주, 목포 이런 곳에서 소나무당 지원 유세를 했고 또 이제 릴레이 유튜브 방송에도 제가 동참을 2번이나 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고 탄핵을 당하면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 새로운 민주정부의 구심점에는 그 한복판에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소나무당이 반드시 핵심의 작동이 되는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만천하에 저는 공공연하게 선포할 수 있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기 오늘 식사하시는데 뭐 이렇게 묵주 이렇게 저기 성호를 그으시더라고. 그래서 카톨릭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신교고 우리가 민주정부를 이루고 자주 통일의 길을 가는데 종교가 네 종교 내 종교가 뭔 상관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강우리가 하는 할렐루야 아멘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송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힘을 잃지 마시고 우리 여기 작은 무리 같지만 정말 이분들은 천군만마 같은 분들이니까 힘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형 목사님, 미국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사모님과 또 2 따님을 놔두고 혼자서 어디 거처할 곳도 없이 또 주위에서 해코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이 진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누구 해코지 안 당하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도 감옥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 경목 찔린 거 보고 너무나 놀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정말 이게 참 저도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공자님께서 안연편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치가 선생님 뭡니까? 물었더니 공자님이 대답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일단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식량을 다 배불리 먹이는 것이 정치의 1번이다.
2번은 뭡니까? 이 나라를 안전하게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와 백성 간의 신뢰와 애정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반복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버리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군사를 버려야 된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또 하나를 버리면 뭡니까? 먹는 걸 버리고 마지막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게 신이다 그랬어요. 신. 신은 함부로 말하면 사람 인자의 말씀원입니다. 사람의 말이잖아요. 말. 이 말이라는 게 사실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데 말을 다 올바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틀린 말을 할 수가 있고 옛날 했던 말과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그 사람의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틀리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뢰 자본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올라가죠. 이자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도 신뢰가 떨어진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외평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높아지게 돼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박노의 신이 말은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의 집이 바로 언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존재의 집이 바로 말이다. 이번에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는 여러 가지 영어로 표현합니다만 내셔널 어셈블리라는 어셈블리는 사실 조립한다는 뜻이잖아요. 수많은 계층의 요구와 이해를 한 곳으로 국가적으로 조립한 것이 국회 내셔널 어셈블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팔리아먼트라고 합니다. 팔리아먼트는 프랑스 말로 빠흘레 말하는 곳입니다. 말하는 곳. 국회라는 게 말로 싸우는 곳입니다. 거리에서 내전이 벌어서 총칼로 싸우고 돌멩이와 화염병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말로 서로 논쟁해서 합의를 끌어내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일반 의지로서 법을 제정해라 해서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선출됐습니다만 국회의장은 체어맨 오브 내셔널 어셈블리라 하지 않고 스피커 오브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아마 국가기관의 스피커를 의장으로 하는 데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왜? 말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는 스피커가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대법원 대법관은 그냥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정의. 미국에서는 대법관은 그냥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이 세 가지 공자님의 말씀을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먹을 것만 생각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40%를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가 포함된 곡물 자금률은 20%가 18%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곡물 자금률이 최하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당장 빵집에 줄 서야 돼요. 밀가루는 거의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 곡물 자금률 40%, 아니 20%, 18%, 19% 됩니다. 식량 자금률 쌀만 100%고 나머지는 다 지금 모든 채소 이런 거. 그래서 소위 말한 대파 소동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석유 난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석유 난다는 그 여기만 한다고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게 20%밖에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또 한참 해야 될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죠. 석유라는 것은 사실 꼭 동해안 앞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자주 개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주 개발은 뭐냐? 그냥 우리가 필리핀 앞바다든 베트남 앞바다든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라도 시추회사에 우리나라 자본이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나온 원유 생산량을 가져오면 그게 우리나라 원유입니다. 그걸 자주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40%입니다. 일본 석유 총 소비량의 40%를 일본 자본이 투자한 데서 가져오니까 산유국이 사실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되시고 15%까지 올라갔다니 10.2%. 그러면 동해안 앞이 여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리핀 앞바다도 경제성이 더 있으면 거기다 석유를 파내면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77개의 탱크가 있습니다. 20만 킬로리터짜리 동그란 이 탱크 있잖아요. 이게 하나 만들어 한 1,000억 이상씩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가 원유 쌀 때 모아놨다가 비쌀 때 팔면은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LNG 탱크가 72개가 있습니다. 제가 2000시장 때 송도 앞에 한 20개가 넘는 20만 킬로리터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 LNG 값 쌀 때 모아놨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비쌀 때 팔면은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LNG 세계 1위 소비국입니다. 지진 때문에 탱크를 엄청 탱크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진 7.0 내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훨씬 더 싸게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일본에 팔 수가 있는 중개무역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뭐 아이고 나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해. 그리고 살림이 안 돼. 세수가 작년에 56조가 세수 결손이 됐어요.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게 무슨 뭐 우리 야당 탄압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명품 가방 들고 막 자기들 비행기 기내식 뭐 김정숙 여사 기내식 조사하자고 배현진 의원이 그랬다는데 나 이준석 대표하고 전화해서 야 이 대표 말 정말 촌철살인으로 잘했다. 이준석 대표 그랬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기내식 누가 더 밥 많이 먹었는지 조사해보자. 아니 딱 생긴 것만 봐도 누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막 전 세계 돌아다니는 기내식 수의계약 내용 다 밝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 좀 뭐 먹었는지 명품백 어떻게 또 했는지.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것하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기내식 수의계약 다 밝히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같이 특검하시죠. 아이고 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태원에 생태 같은 애들을 죽인 이 수많은 부모들이 삼부일배를 하면서 법안 통과를 요청했더니 아니 그걸 거부권 행사해놓고 한동훈 의원은 한 옆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애나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맞습니까? 아이고 정말 최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대 시험관으로 어렵게 이 생태 같은 애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를 그 흙탕물 장갑차가 휙휙 날아가는 데다가 구명조끼 없이 저기다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사단장이 지시를 했단 말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럴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그랬다면 정말 제가 잠을 못 자고 제 아내랑 그냥 거리를 헤매고 다닐 것 같아요. 용산 앞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는 슬픔에 같은 수준으로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이태원에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던 부모들이 5.18 유족을 찾아가서 반성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5.18 유족들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으니 이제야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못 구했지만 너와 같은 동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겠다.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들, 딸처럼 가슴으로 같이 아프고 공감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싸워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저의 출생률 0.7 23만 명인데 곧 20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 윤석열 정권 임기 말 그대로 놔두면 20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이제 소멸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36만 명입니다. 23만이 태어났는데 36만 명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1년에 12만에서 13만 명씩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고 14,000명이 자살하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이 순간에도 36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들도 어르신도 많이 자살하지만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망 원인 1호가 교통사고나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여야를 불문하고 이 자살률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저출생을 막지 못하고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라 한다면 맞습니까? 이 대통령이 왜 있는 거예요? 술 처먹으려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다만, 이 고통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겠죠? 이 기소 독점주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 독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검사가 기소하면 검사위원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기소 안 해도 제가 마음이 쟤는 봐줘야겠다 안 해버려. 그걸 기소 편의주의라 그럽니다. 편의대로 할 수 있다. 기소 독점주의는 뭐냐? 경찰이나 다른 국가 조직이 아무리 범죄 행위를 보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못 받아. 판사가 잡아다가 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예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그러잖아요. 이재명, 송영길, 뭐 조국 다 범죄자들이다. 자기들이 기소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기소 안 하잖아요. 안 했으니까 죄가 없고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가 더 많은데. 똑같이 기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지. 연구 정신입니다.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뭐 이렇게 해도 기소도 안 하고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결 처분해버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연수원 동기고 친한 친구. 그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또 검사 후배고. 다 사조직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자님이 말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무능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 국가의 경쟁력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 두 번째,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 맞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안경도 안 끼고 눈도 잘 보이시는 것 같던데, 지금이라도 시력 검사 해가지고 양 시력 차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해서 진짜 군대 면제를 당할 정도의 양 시력의 차이가 큰 것을 이제 부동시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시로 군대 면제 사유가 입증되면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내일 모레 전쟁이 날 정도로 강력한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천공이 비디오가 여기는 전쟁이 나봐야 죽어봐야 정신을 차린 민족이다. 내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이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죠. 내년 가을에 전쟁 나는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누라 그만하라. 우리 제 아내가 뭐라 해서 제가 그 농담 한번 해볼게요. 농담으로 여러분, 장인어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father-in-law라고 그러죠. father-in-law. 장모님은 mother-in-law. 법적인 엄마다 이런 뜻입니다. mother-in-law. 장인어른은 father-in-law. 사위는 son-in-law. 법적인 아들. 며느리는 daughter-in-law. 법적인 딸. 와이프는 그 뭐라 그래요? 와이프는 그러면 this is law 그럽니다. this is. 그래서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간성인 해병대의 정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억울하게 죽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수사 외압을 한 이 사람은 군대를 이끌 힘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국군 통수권자 교체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하고 틀린 말을 하니까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불공정과 몰상식의 나라가 되고 있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윤석열 정권을 변화시킬 것이냐, 저는 때가 쌓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 조국 혁신당
이 또 야권 뭐 이준석 대표나 이 국회의원들께서 생계형 정치하지 마시고 초심을 가지고 선거 때 그 외쳤던 그 정신으로 다 같이 국민과 결합해서 서로 분리하고 따지지 말고 힘을 모아서 저는 이 상임위원회에 국민의힘 안 들어오면 18개 다 빨리 결정해서 국민 속으로 각 상임위별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현장 의정 활동을 쌓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힘을 모아서 나중에 쌓이면 저는 뭐 여리고성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구약성경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둘러싸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모두 나팔 소리에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게 있는데, 저는 우리 100만 시민이 용산을 둘러싸서 촛불을 들고 밤 12시까지 윤석열 고생했다 내려와라, 이제 그러면 내려올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쌓여서 국민과 함께 에너지를 모아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님 연설은 상당한 엄청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집회에 나와서 나가자 싸우자라는 명연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지적 호기심, 지적 그 욕구를 채워주는 강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아주 멋진 명 강의를 짧게 잘해주신 송영길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딱 한 분만 짧게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서울시에서 오세훈과 국힘당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서 엄청난 반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폐지를 하고 TBS, 국민의 사랑받던 TBS를 아예 고사시켜서 6월 말이면 방송국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수백 명의 일자리, 그리고 지금은 많은 애면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한때 많은 국민들이 사랑했던 TBS 시민의 방송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망해야 될 종편은 냅두고 괜찮았던 방송 망가뜨리는 오세훈과 이 서울시 국힘당 의원들의 만행에 맞서서 온몸으로 싸우는 분입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책위에서 모시고 짧은 연대 말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짧게 합니다. 저희 오늘 왜 모였습니까? 앞에 써있습니다. 검사 독재 규탄한다고. 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직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죠. 야, 서울시 의원이 소나무당 가서 발언이 됩니까? 됩니다. 왜일까요?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김건희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 하나로 모아서 목소리 내야죠. 그 말에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곳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김건희 특검 받아서 마땅히 법 앞에 판단받아야 한다는 이 당연한 상식이 맞는 말이라고 동의하는 시민들,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 주권자들이 열심히 싸우는데요, 이 나라 주권자들을 걱정시키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는 무엇이다 수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 검사가 검사 독재라는 말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를 대간절 어떤 상식 있는 주권자들이 올바른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송영길이 뛰어나다, 송영길이 올바르다, 송영길이 정의롭다, 그런 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송영길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참혹한 나라로 망해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송영길 맨 앞에 싸우고 있지만 시민들, 주권자들 마음 뒤에서 함께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한다, 3년 너무 길다라는 말에 조국혁신당 몰아줬잖아요. 그 마음 여기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김건희 특검 받고 마땅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 그 개념 똑같이 송영길 대표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앞에서 판단받으면 무죄라고 확신하는 국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검사 독재에 규탄한다는 이 절절한 마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특검,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마음, 이곳 현장에서 하나로 모아서 이 뜨거운 폭염의 열기 뛰어넘는 국민의 마음 한 마음으로 모일 때까지 맨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주권자와 함께하는 서울시의원 박유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당 100으로 싸우는 박유진 시의원님, 저도 농담을 할까요? 일당 100으로 싸우는 박유진, 실제 일당 100만원 드립시다. 네, 그 정도로 열심히 싸웁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서울시의원님들은 많이 안 보이던데 함께, 다음부터는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 뉴미디어 채널들도 연대하는 뉴미디어 채널 한 분 더 모시고 나오고, 우리 소남당 당원들도 다른 당원들의 연락이 같이 나오고, 송영길 대책에도 같이 나오고, 저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아까 많이들 오셨던 겁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님 개그 중에 와이프가 This is law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체 법이다라는, 저는 또 그것을 다큐로 받아들여가지고 혼자서 와이프 더 우먼인 노다, 저는 그렇게 막 혼자서 있는데 This is law.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은 그 자체로 법이죠. 신입니다. 예, 우리 남영신 여사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매주 금요일날 정치검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를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정치검찰의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금요집회를 오늘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4시 2차 양명주 집회, 5시 촛불 집회가 있으니 시간 되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봐주신 우리 뉴미디어 채널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내조회원과 사자우TV에도 박수 보내주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정치검찰 규탄 국민행동,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방송 좀 해줘봐요. 전화지. 저 전화. 주인. 전화기 주인. 지금 좀 얘기 좀 정리하느라고 우리 주인장님 좀 바쁘시네요. 어디다 모아야 된다요?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희들 시청에서 저희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종료합니다. 네, 핸드폰